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전을 치닫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제19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이번 국감이 초기의 파행 속에 시작돼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셨습니다만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국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초대형 권력형 비리가 국정감사에 이슈가 된 적이 없는데 미리 K스포츠 재단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문제점들이 조목조목 지적되고 그 얼개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국감에서 지적된 이 문제는 국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후속 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가 오로지 감추기, 가리기, 은폐하기로 일관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잘 해명하고 반성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힘쓰려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집권 세력의 현 주소가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민생 문제도 조목조목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들이 또 좋은 정책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 중순 이후에 진행되는 법안국회도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민정수석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기관 증인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는 한 그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국정감사법의 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출석시킬 수 없다고 먼저 공언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민정수석이 언제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참여정부 때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집권당 새누리당의 요청 때문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국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한다면 그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김재수 해임 건의안도 수용하지 않고 증인 채택도 막고 이미 채택된 증인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불통의 길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당이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통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이 지난 지 지금 6개월, 반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불통의 길을 가는 집권 세력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안을 봤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조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회에 제출하는 기관의 회의록을 넣고 빼고 편집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여담이어서 뺐다. 청와대가 재벌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서
저에게 돈을 낸 것이 옳지 않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여담입니까? 이 중대한 발언을 여담이라고 빼는,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런 기관들이 박근혜 정부 기관입니까?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문제를 삼겠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회의록을 조작했으며 그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국회는 거의 무력화될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조작하고 모든 자료를 왜곡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어떻게 성실하게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정 운영을 견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당의 대표를 간첩에 비유한 이런 사안 어제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막말, 또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권 내려놓기라고 하는 주제로도 다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 제소, 과거처럼 그냥 제소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윤리위원회 여야 비율이 6대 9입니다. 문제가 있는 의원은 반드시 그 잘못을 시정할 때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 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인종령 금융위원장이 825 가계부채 대책이 결국 부동산 대책이 아니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동산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8.25 대책 이후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평당 4천만 원을 웃돌고 또 서초구의 아파트 청약에는 300대 1이 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가계와 서민 대책을 세워라 라고 했더니 가계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계부채의 담보물인 부동산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서 주택 택지의 공급량을 줄이는 참 터무니없는 대책을 내놓은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폭탄을 제거하라고 했더니 금융불안의 폭탄만 제거하는 이 금융위원회가 과연 가계부채 정책의 키를 쥘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 해운산업의 구조 조정에 있어서도 정책의 키를 쥐고 잘못된 대책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라는 해운산업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죽여놓고 잘못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 국책은행에 자본 확충이나 해주는 말도 되지 않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구조로
가계부채 대책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담보가치 늘리는 대책 세우고 부동산 거품만 늘립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년 이사철에 오히려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고, 오히려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가계의 부담을 더 지우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가계부채 대책을 폐기하고 줄줄이 완화해왔던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DTI, LTV 규제를 강화하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가계 소득의 증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해 둡니다. 우리 경제의 두 수장이 해외에 나가서 원정 썰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71차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합동연차 총회에 참석해서 벌인 일입니다. 재정 책임자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금리, 기준금리에 아직도 인하할 여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통화정책 책임자는 확장적 재정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국제회의장이 아니라 기자회견장에서 한 이야기라고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재정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두 수장의 다른 시각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까지 민망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정부는 3번에 걸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또 2차례에 걸쳐서 재정 보강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6번에 걸쳐서 모두 1.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보강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도 아무런 경제 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쓸데없는 썰전 벌이지 말고 우리 당이 주장해온 것처럼 더불어 성장론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채택해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먼저 김병호 부대표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김대욱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과정과 사망 진단서 작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제가 어제 가족이 원하지 않는 연명 치료를 병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강요하였다고 발표하였고요. 어젯밤에 저희가 업무 기록지를 분석한 결과는 구체적으로 서울대병원의 부원장인 신찬수 교수가 직접 승합제 투여를 지시한 그런 업무 기록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신찬수 부원장의 지시 또는 개입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망 전날 5월 24일 담당 전공의가 진료기록지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환자 상태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승합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자 병전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합제 사용을 비롯하여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 연명 치료 계획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재차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의하고 가족들 간의 충분한 상의 끝에 승합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으나 마지막에는 하지만 본인은 전공의로 지정의 교수 및 다른 교수님들과 이에 대해서 상의해야 함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즉 마음의 갈등을 느낀 거죠. 바로 다음 업무기록지에는 보호자 승합제 사용을 원치 않는 점에 대해서 다시 상의하였다라고 밝히고 승합제 사용은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서 병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승합제 사용을 요구를 한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기록지에는 법률팀과 상의하였고 보호자 의견뿐만 아니라 의학적 결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상의하였음. 이에 대해서 향후 필요한 경우 의료윤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합의 절차가 필요함을 논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호자와 한 번 더 상의하여 승합제 투약 시작하였고 대신 적절한 제한은 두고 승합제 증량하기로 상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합제 투약을 시작하였음을 업무기록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전날 전공의는 신찬수 진료부원장과의 논의를 통해서 승합자 사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보호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3차 설득 끝에 연명기술을 위한 승합제를 투여하였으며 사망 직전 승합제의 사용 지시도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한 것으로 업무기록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전공의나 주치의가 아닌 부원장이 진료와 치료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된 과정에도 이 업무기록지에 기록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르재단이 설립 당시 출연금이 납부되기도 전에 사무실 마련 비용과 1,700여만 원어치의 집기류를 이미 갖추고 운영재산을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가 제출한 K스포츠재단이 지난 1월 12일 설립 당시 재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역시 동일하게 1,700만 원어치 집기류를 갖추고 운영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약정된 출연금이 실제 납부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 2월 초순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출연금 외에 누군가가 제3자의 자금으로 초기 재단을 운영했거나 자금을 빌려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법인 설립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제3자의 돈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액수로 이 뭉칫돈을 제공했는지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이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정상적인 내용이 더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비정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미르 K스포츠와 관련 정상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문체부 장관, 그리고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도 비정상이 일반화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10일 정부는 울산의 북구,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저지 특별자치도는 이번 태풍 피해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10월 10일 현재 재산 피해액이 232억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특히 제휴지역 GRDP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 피해액 확정 전에라도 조속히 저지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노조 파업 중단을 위해서 국회가 이제 나서야 합니다. 공공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갈등 조정자가 아닌 갈등 유발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정당한 권리가 정부의 마이웨이 선언으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갑을 오토텍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99일째입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재는커녕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업과 정부의 적이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재차 요구합니다.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화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화 타협으로 풀지 못할 갈등은 없습니다. 새누리당 또한 대화를 요구하는 민의를 저버릴 명분은 없습니다. 국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여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버오토텍 파업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즉각 중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